김양식입니다. 저는 JPL에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심우주 통신망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다수의 인공위성의 자동 제어, 그리고 충돌 회피 알고리즘 개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신호를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심우주 통신망에 대해서 보시면 심우주 통신망의 안테나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의 캔버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지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행성의 인공위성과 통신을 더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 자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점심에 급식을 먼저 먹은 다른 반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점심 메뉴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어때? 그러면 이제 친구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점심은 된장국에 보쌈이고 고기의 조각은 5개야. 그리고 쌈장의 양은 뭐 5g이야. 뭐 이러면서 자세하게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점심이 대박 맛있었어. 빨리 와서 먹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전화기의 통신 속도 자체를 빠르게 할 수는 없지만 친구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지 나중에 말하는지, 중요한 정보의 순서를 언제 말하는지에 따라서 수신하는 정보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우주통신망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지구에서 화성 탐사선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에 생명체가 있어? 하고 이제 화성 탐사선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화성 탐사선에서는 지금까지 화성을 돌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 그 사진들을 지구로 계속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화성과 지구는 아주 멀기 때문에 찍은 사진을 모두 전송을 할 수는 또 없고요. 화성 탐사선에서 자체적으로 중요한 사진이 무엇인지, 이전 사진과 겹치는 사진은 무엇인지 미리 분류를 해서 중요한 사진만 전송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화성 탐사선에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켜서 화성 탐사선에서 보내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통신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제가 하는 일 중에 다수의 인공위성의 자동 제어, 그리고 충돌 회피 기술, 이런 기술의 개발이 있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 이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요. 당연히 다른 위성들과의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고장난 위성을 잡아내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또 있었고요. 그런 질문을 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스타링크의 목적은 우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한국에는 어딜 가나 무선 인터넷을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직 무선 인터넷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의 어디에나 인터넷을 보급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면 스타링크가 인류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인류에게 당연히 좋은 영향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학생들은 인터넷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각 동네마다 인터넷의 선을 연결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인구 밀도도 낮고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도 매우 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게 되면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영향이고 나쁜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공위성이 많게 되면은 인공위성끼리의 충돌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우주 쓰레기도 당연히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또 해주셨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그물을 이용해서 그 쓰레기 인공위성이라든지 쓰레기 그 데브리들을 잡아내고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와서 이제 태우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갈고리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제 곧 중고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파란색 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특정한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고 지난 2, 30년 혹은 뭐 4, 5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관련된 개발 내용들을 모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쭉 깊이 한쪽 분야를 이제 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학위에서는 결국 특정한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특정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내어서 인류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 이 검은색 라인에 있는 지식을 살짝 이제 넓히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인류의 지식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이제 컨셉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왔던 것들이 창의력을 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모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를 현재까지 알고 있는지, 뭐를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창의력이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문제 자체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식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딩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코딩 자체보다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떤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딩 자체를 이제 배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코딩 자체를 배우면서 논리적으로 또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코딩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상으로 어떤 수학, 물리, 다른 과학 과목을 충분히 공부한 후 시간이 남을 때 코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여기 채팅창에 좀 네,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우주 정거장에 부딪힌다면 제가 이제 여기 서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실제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 쓰레기의 양이나 크기나 뭐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